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SS증권 방송의 이성대입니다. 자, 요즘 날씨 참 변덕스럽습니다. 주식은 좀 좋은 것 같은데 날씨는 참 변덕스럽습니다. 하루 갑자기 비가 오면서 추웠다가 또 하루는 햇볕이 쪄서 너무 덥다가 상당히 예측하기 힘든 그런 날씨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증시 최근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 2100선을 훌쩍 넘어서 상당히 좋은 그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수익이 나야겠죠.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서 수익이 나야 될지 날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장이 안 좋을 때는 암만 고민해 봐야 이렇게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익이 잘 나지 않는데, 이런 시기일수록 전체적인 시장이 좋은 시기일수록 우리가 고민하는 만큼 수익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씨도 좀 변덕스럽고 하긴 하지만 이런 거에 상관없이 주식시장에 좀 열심히 좀 주식에 대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서 수익을 내시는 그런 시간으로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증시 깨부수기 오늘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지수 깨부수기 시간입니다. 최근 지수가 워낙 좋기 때문에, 우리가 지수만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내 종목의 수익률은 잘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는 아주 어려운 그 구간인데요. 즉, 심리적으로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을 좀 잘 잡고, 전체적인 시장을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수 깨부수기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지수 관련된 전망은 좀 이따가 보도록 하고, 오늘은 좀 다른 주제로 한번 이 시간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복되다라는 게 요즘에 제 생활에서 많이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일들이 반복이 된다라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하루하루 아니면은 내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어떤 일이 반복이 됐을까,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전에 그런 똑같은 생활 패턴이 또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요번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예측이 가능한 그런 반복이 계속 좀 되는 그런 경험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계절도 계속 반복이 되죠. 우리가 지구가 생겨난 이후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이 계속 있다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반복이 돼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봄이 오면 여름이 올 걸 알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올 걸 알고, 그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그 다음에는 뭐가 오겠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절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출퇴근, 매일매일 아침에 힘든 몸을 이끌고 일어나서 출퇴근에 대해서 이제 출근 시간 맞춰서 이제 출근하고, 또 퇴근 시간 맞춰서 퇴근하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을, 또 이제 집에 계시는 분들도 그 생활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 우리 일상은 항상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정도 반복이 될 수가 있죠. 어느 날은 좋았다가 어느 날은 나빴다가 기분이 나빴다가, 이런 감정도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자주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조울증 걸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좋을 때도 있지만 또 나쁠 때도 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시장을 보면은 그렇게 시장이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되듯이 우리의 감정도 좋을 때가 있으면 분명히 좀 안 좋을 때도 있겠구나, 이렇게 또 생각이 되고,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으면 지금 이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또 좋은 시간이 오겠구나, 기분 좋은 시간이 오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죠. 즉 우리 감정도 반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우리 잠도 반복이 되는 거죠. 물론 낮잠을 잘 수도 있고 밤에 잘 수도 있고 밤낮이 바뀌어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잠은 우리가 안 잘 수 없는 그런 반복되는 그런 일상인 것 같습니다. 그
그럼으로써 통틀어 본다면 우리가 생활하는 이 하루 자체가 계속 반복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반복 속에서 우리 주식은 어떻게 봐야 되나? 즉 우리 생활 습관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간단하게 봤던 이런 내용도 계속 반복이 되는데, 주식 시장도 계속 반복이 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는 뭐가 반복이 되나요? 주가 등락이 반복이 되죠. 그죠? 왜 오르고 내릴까? 뭐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오르고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내리고, 이런 것을 이제 분석한 책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대부분 다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죠? 그러면서 상승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기대감이 어느 정도 충분히 반영이 됐다. 아까 우리가 기분으로 따진다면 가장 기분이 좋았을 때 그때가 주가상으로 본다면 항상 꼭대기는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그죠? 그러면서 이런 주식도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등락은 반복,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그죠? 주가는 차트 흐름상으로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본다면, 주가 등락의 반복은, 기회로 이제 항상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주식이라든가 이런 쪽 많이 하고 이제 선물 매매라든가 이런 것까지 많이 경험을 해보셨던 분들은, 바닥권에서 물론 주식도 사지만, 하락장에서 우리가 위에서 선물 매도라든가 아니면은 뭐 개인들이 한다면 뭐 대주를 활용한다든가, 코덱스 인버스나 레버리지를 활용한 지수 관련된 그런 매매를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등락을 이용해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모든 것에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거의 기초는 이 등락에 있습니다. 이 등락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뭐 감정적인 거, 하루에 반복되는 이런 일상들, 이런 반복이라는 거 이게 자체가 차트 흐름으로 그려놓게 본다면 등락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등락을 우리가 잘 관찰을 해서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기회가 되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몇 가지 우리 시장에서 등락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변수를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등락이 있는 변수죠. 유동성도 우리가 등락이 있고, 그 다음에 유가도 최근에 100달러대에서부터 40달러대까지 빠졌다가 지금 50달러대까지 올라왔지만, 그래도 유가도 이제 긴 관점에서 볼 때는 등락이 있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업황, 최근 같은 경우에 석유화학 관련주들이 아주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과거 우리가 한 1년 전까지만 돌아보더라도 관련 석유화학 업종들은 상당히 안 좋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즉,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런 업황이 돌아서기 시작을 하면서 이런 업황의 그런 등락도 있겠죠. 석유화학 업종, 조선 업종,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업종들이 이제 등락이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거래대금도 등락이 있을 수가 있죠. 우리가 거래대금 이제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이전 같았으면 거래대금 거래소 기준으로 3조 원대, 가끔가다 2조 원대까지도 나오면서 상당히 안 좋았다가 좋을 때는 10조 원까지도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이런 등락, 즉 유동성이 많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등락 때문에 우리가 기회를, 아까 말씀드렸던 유동성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고요. 즉 외국인들이, 예를 들면은 외국인들이 주식을 확 사들어오는 그런 시점에서 유동성이 많이 풍부해지는 그런 상황들, 국내적으로만 본다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외국인 매수가 많이 늘어났을 때, 외국인 매수가 많이 감소를 했을 때, 우리가 외국인들이 계속 사지를 않는데 주가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적죠. 예를 들어 본다면, 외국인들이 계속 주식을 사는 그런 구간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계속 이렇게 밀려오다 보니까,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면서 누군가는, 외국인들이 사는 주식을, 팔게 되고, 그만큼 그 유동성이 또 다른 종목을 또 사게 되고,
왜냐하면 외국인들 계속 사니까 지수 계속 올라가니까 쉽게 돈을 안 빼잖아요. 그죠? 그럼 상대적으로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또 매수가 또 이제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유동성의 등락, 유동성 외국인 매수를 차트로 이렇게 그려놓고 본다면 매수가 많이 늘어왔을 때 시장은 반응을 상당히 잘하고, 즉 어떤 이슈만 들어와도 그 자금이 확 몰려가면서 주가가 확 올라가고, 반대로 외국인들이 매수하지 않을 때는 암만 좋은 내용이 나와도 누군가 이제 다 사야 되는데 사주질 않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물려 있고 하게 되면은 좋은 내용이 나와도 반응을 안 하죠. 그죠? 우리가 이 유동성이 늘어날 때, 즉 유동성의 이런 등락이 있을 때 우리가 기회가 된다는 거죠.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올 때, 그리고 외국인들 매도가 들어올 때, 외국인 매도가 들어올 때는 오히려 선물해서 반대쪽으로 하락 방향으로 베팅을 해서 우리가 기회를 노릴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유동성이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등락을 본다면 유동성의 등락, 이런 거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가도 마찬가지죠. 그죠? 유가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유가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월봉 차트인데 WTI 기준, WTI 선물 기준인데요. 2008년도 7월 31일 날 146.65달러까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때 당시 본다면 우리나라 대부분 다 이제 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랐을 때, 그때 2000포인트 넘어갈 때 미국발 금융위기 나오기 전에 본다면 큰 파동이 이제 하나 그리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유가가 급락하는 이런 상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 많이 빠진 폭에 대해서 미국에서 양적완화 막 실시하고 막 그렇게 하게 되면서 유가가 다시 110불 때까지 스트레이트로 30불대 초반에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그러고 나서 최근 들어서 유가가 100불대에서 40불대까지 밀렸다가 이제 55불대까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즉 유가의 이런 등락이 우리의 그런 이제 매매라든가 이런 방향을 이제 투자의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유가가 올라갈 때는 정유 관련주들을 산다든가, 아니면 유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추세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는 뭐 항공주를 산다든가, 관련 이제 석유를 많이 소비하는 그런 업종을 산다든가, 다양한 그런 투자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유가의 등락만 가지고도 우리가 다양한 투자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놓고 투자를 하시면은 좋은 그런 이제 방향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업황,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뭐 조선 업황이라든가 석유화학 업종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의 업황에 따라서 지금 뭐 업황이 좋았다가 나빴다 이런 등락이 대부분 그 관련 종목들의 주가의 등락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등락 자체가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거래대금도 우리 아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런 유가라든가 그리고 업황에 이제 들어와서는 모습, 거래대금, 유동성, 이런 이제 등락은 계속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이제 등락이 항상 이제 우리한테 기회를 주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제가 여기서 왜 이렇게 뭐 이제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주가 등락,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잘 안 될 때 포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다 실패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장이 좋을 때까지 좀 잘 버티면은 다시 이제 회복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본인은 이제 한번 실패를 하고 나서, 아니면 두세 번 실패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식시장을 떠나면서 그 이후에 상당히 어려운 삶을 살거나 아니면 주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긴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제가 등락이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여기다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여기 약간 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화살표가 이렇게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처음 태어날 때부터, 이쪽 태어날 때부터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죠?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죽을 때까지 시간이 이렇게 흘렀을 때,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과정에서, 무언가는 등락이 이렇게 계속 있는 거죠. 등락이 계속 있습니다. 즉,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빠지게 되면 위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우리가 봤었던, 만약에 유가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가가 내가 태어나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살면서, 뭐, 20불대에서 100불대까지 갔다가 또다시 뭐 40불대 갔다가 또다시 100불 갔다가 이런 그 전체적인 뭐 경기라든가 경기 사이클이라든가 아니면 수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분명히 등락이 있을 겁니다. 등락이 있죠. 그죠? 이런 등락이 있으면 대부분 다 우리가 S-오일이라든가 뭐 정유 관련주들 주가를 한번 본다면 저점 대비해서 올라갔을 때, 이전에 올라갔을 때 그런 모습들을 본다면 거의 몇 배로 올라가는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유가가 요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이 과정에서 뭐 석유화학 관련주라든가 뭐 이제 정유 관련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아주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투자를 항상 하다 보면 항상 이런 짧은 구간만 우리가 투자를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짧은 구간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여기서 만약에 시작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만약에 이렇게 투자를 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수익이 났다가 여기서 이렇게 깨먹으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유가 이제 이런 가격 변동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요인들은 계속 나오면서 긴 관점에서 본다면 계속 이게 업황이 유가 등락이 반복이 되고 경기도 이렇게 반복이 되고 이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 매매를 했다가 여기서 이제 수익이 났는데 꼭대기에서 못 팔고 여기서 계속 매매를 하다가 이제 손실이 났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긴 관점에서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나왔을 때 대부분 다 뭐 여기서부터 한 사이클이 뭐 한 10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중간에 만약에 뭐 내가 한 20대 초반 30대 만약에 실패를 했어도 그 다음에 몇 년 지나면은 그런 과정이 또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과정이 뭐 한 10년 있다 다시 온다든가 20년 있다 다시 온다든가 또 오게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만약에 내가 30대 중반 35살이다 그렇게 하게 되면 35살 부분에 요 부분에서 막 실패를 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주식시장 아예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또 이제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쯤에 다시 해볼까 해가지고 뭐 40대 중반쯤 다시 하다가 그 다음 또 빠지면서 또 실패하고 그런 경우 상당히 많이 있겠죠. 그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이런 큰 변화를 이렇게 감지를 하고 이런 터닝 포인트에서 잘 대응 방법을 생각을 해놓고 적절하게 대응을 한다면 우리가 이 구간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40대 중반인데 지금부터 해가지고 제가 죽기 전까지 유가가 몇 번이나 이렇게 출렁거릴까요? 유가가 지금부터 또 다시 100불 갔다가 또 다시 밀렸다가 이런 몇 번이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뭐 40대 중반이니까 6, 7번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6, 7번 정도는 출렁거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물론 이제 지금도 저는 유가가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한 이 정도라고 저는 이 정도 이제 바닥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들이 만약에 지금 이 정도 시점이라면 지금 만약에 실패를 했어도 포기하지 않고 이런 큰 그림을 생각을 해놓고 있다가 그 다음에 나한테 기회가 오면 다시 매매를 하겠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번에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제가 작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작년 연말에 현대중공업이 그때 당시에 이제 2조 원대 손실 나오고 10만 원 깨지는 그런 상황들이 오히려 실적이 가장 안 좋았을 때가 주가의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 분명히 말씀드렸고 정유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올 초에 이번에 유가 바닥 치면서 올라왔을 때 그때 정유주들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유가 같은 경우 최근에 $100대에서부터
40달러대까지 또 밀렸으니까 여기서 한 단계 더 밀려더라도 어차피 경기는 회복이 될 거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다시 이런 큰 사이클을 그릴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은 그게 이제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기회가 되는 건데 이거를 우리는 한 구간만 놓고 이렇게 짧은 구간이라든가 하락 구간이라든가 이런 것만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는 왜 이렇게 주식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긴 관점에다 놓고 이렇게 대응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몇 번의 이런 등락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조선오팡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죠? 조선오팡이 최근에 상당히 안 좋았죠. 그죠? 유럽 시장이 완전히 망가지면서 조선오팡도 계속 안 좋고 그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유럽에서 이제 양적 완화를 계속 실시를 하면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당장은 아니더라도 미국처럼 몇 년이 지나서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몇 년이 지나서 지금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듯이 유럽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해운이라든가 이런 쪽이 좀 살아나고 조선오팡도 살아나는 그런 과정이 앞으로 2, 3년 내로 이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러면 현대중공업 고점이 55만 원대 차트 흐름을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 볼까요? 현대중공업 흐름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자, 현대중공업 그림으로 한번 보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본다면 좀 크게 이렇게 보신다면 월봉 차트인데요. 2002년도, 3년도 이때 당시 올라타기 전에 5만 원대였죠. 그죠? 조선오팡이 이제 회복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5만 원대에서부터 해가지고 55만 원대까지 2007년도까지 한번 올랐었고, 그죠? 그러고 나서 재차 다시 이제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 10만 원대까지 그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밀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올 때 또 55만 원대까지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 이제 현대중공업 최근에 이제 구조조정도 많이 하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안 좋은 내용도 많이 있고 하지만 이런 이제 업황이 안 좋았던 이런 업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이제 업황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 올라타기 시작하게 되면은 얼마나 많이 올라오겠어요. 이게 한번 올라타기 시작하면 이런 과정이 나온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올라올 때는 아주 많이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겠죠. 즉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내용처럼 계속 몇 년 단위로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 하루하루 일일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일일비하고 뭐 그런 거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긴 관점에서 봤을 때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상당히 좋은 그런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의 아이디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동성, 만약에 증시가 만약에 거래대금이 늘어난다. 증시 거래대금, 이 거래대금이 좀 전에 보여드렸더니 거래대금이 3조 원대 됐다가 10조 원대 됐다, 3조 원대, 10조 원대 됐다. 이게 몇 년 단위로 이것도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된다면 내가 거래대금이 상당히 작을 때, 이럴 때 증권주들 사놓으면은 거래대금이 제일 좋았을 때 증권주들 많이 올라가니까 최근에 증권주들 많이 올라왔죠, 그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거래대금이 하나의 기준, 이런 기준이 돼서 몇 년 단위로 내가 이번에는 증권주 한번 사놓고 좀 길게 한번 가져가 보자 이런 투자 전략이 될 수가 있고 반대로 유가가 그렇게 된다 그러면 유가가 바닥권에서 이렇게 나온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정유 관련주들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미리 관심을 갖고 약간 긴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뭐 유가가 이제 이란 핵협상 타결로 인해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오히려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러면서 지금 40불대를 저점으로 해서 이제 바닥을 치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시 한번 밀릴지는 좀 더 봐야겠지만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서 경기 회복 신호가 확실하게 나오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은 이런 저점 라인 때 확실하게 저점 라인 때 이제 터닝 포인트를 딱 잡아놓고 나서 대응하면은 크게 어려움 없이 우리가 긴 관점에서 본다면 리스크가 이제 크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긴 관점에서 아까 제가 반복된다고 이제 처음 주제를 말씀드렸듯이 모든 게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고 그 반복 자체가 이제 우리 투자에서는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하루하루 막 이렇게 내용 보고 대응하시지 마시고 큰 관점에서 지금 뭐가 업황이 어떻게 어느쯤 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대응하시면 분명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석유화학 관련주 종목들이 상당히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미리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이 관점에서 제가 실적도 이 관점에서 요 등락에서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할 때는 실적이 좋지도 않은데도 먼저 기대감 때문에 먼저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횡보했다가 실적이 실제로 좋아지면서 올라가는 그런 과정에 항상 두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적이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가 또 나올 수도 있고, 즉 이런 부분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반복되다 우리가 아까 시작할 때 하루 일상의 반복, 무슨 반복이 계속 되지만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반복이 되는 이런 상황은 우리한테 투자자들한테 기회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럼 지금 여기서 돌았을지 아닐지 어떻게 알아? 막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만약 조선호팡이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조선호팡이 이 부분인지 아니면 많이 빠져서 이 부분인지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응이 중요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좀 전에 그 변곡점에서 나올 수 있는 등락 전환에 대한 그런 포인트를 잡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많이 이제 대응이죠.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매수를 했다 그러면은 저점이라고 전저점이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했는데 한 단계 더 빠진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그냥 기다려야 되나요? 아니죠. 손절매를 해야죠. 모든 매매에는 당연히 손절매가 있습니다. 대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점이다 생각하게 되면 매수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그 다음부터 상승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그냥 가져가는 거고, 만약에 그 추세가 깨지게 되면은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전에도 제가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의 가장 큰 핵심 그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유가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다. 유가가 지금 이 부분이다 해서 최근에 40불대까지 해서 올라왔는데 여기서 만약에 유가가 이렇게 저점이 이제 높아지지 않고 오히려 전저점이 깨지면서 이렇게 내려간다. 이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손절매를 해야죠. 이 과정을 버티는 게 아니라 손절매를 해야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여기서 많이 충분히 하락한 다음에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하거나 이 부분에서 매수를 했는데 보시면은 원래는 이제 두 번째 바닥 이 저점이 높아지는 이런 과정에서 항상 타이밍 하는 게 이게 상승 추세가 이제 제대로 전환되는 그런 추세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지금 40불대까지 떨어졌다가 50불대까지 올라왔는데 요번에 밀릴 때 40불 라인 때 저점 라인 때 깨지지 않고 여기서 터닝하면서 전고점 라인 때를 돌파하게 되면 추세가 크게 돌아섰다고 보시면 돼요. 즉 중요한 거는 대응인데 어디가 저점인지 모르잖아요. 조선호팡도 어디가 저점인지 앞으로 더 안 좋을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추세 전환 시점을 잘 잡아내는 이런 연습을 한다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추세가 크게 하락했을 때 돌아서는 거. 우리는 대부분 그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은 장대양봉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런 과정에서 투자하기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때는 쉬지 않고 바로바로 움직이고 등락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자리가 좋죠. 그냥 막 장대양봉 나면서 돌파할 때 추격 매수해서 좀 올라올 때 팔거나 아니면 눌림목 나올 때 살거나 하는데, 항상 중요한 거 대부분 종목들 보시면은 저점 라인대가 이렇게 높아지는 그런 자리가 있어요. 지난번에 현대중공업도 10만원 깨졌다 올라오고 그 다음 10만원 깨졌을 때 그때가 딱 저점이었어요. 그때도 제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자리에서 대응을 하고 만약에 저점 라인 때 손절을 놓고 대응을 해야죠. 이 라인 때에서 깨지게 되면은 손절하는 거고, 이 자리 때가 지지가 되고 여기서 올라타게 되면은 계속 가져가는 거고,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렇게 나온 게 뭐 현대중공업도 그렇지만 현대차도 지금 저점 라인대가 높아지면서 돌아서고 있고 기아차도 지금 높아지면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근데 전고점 라인대를 돌파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가 대응 방법에 있어서는 이런 추세가 전환되는 이런 시점을 잘 잡아내고 내가 대응 방법을, 즉 깨졌을 때 어떻게 대응하겠다만 그것만 이제 잘 갖고 있다면 우리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추세 라인 때, 이런 저점 라인 때에서 몇 년마다 한 번씩 오는 기회, 뭐 10년마다 한 번씩 오는 기회, 이런 자리에서 저점 매수를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을 분명히 갖출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장에서 포기하지 말라고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즉 처음 투자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계속 했지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큰 그림을 그려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즉 내 인생이 100살까지 만약에 산다, 뭐 요즘에 뭐 100세 시대니까 100세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앞으로도 지금 몇십 년 남아 있으신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 그 과정에서 이런 등락이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얼마나 많이 유가가 또다시 100불 갔다가 또다시 밀렸다가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겠죠. 그죠? 반복이 되겠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들을 내가 이전에는 이때는 저점부터 이제 그 많이 빠졌을 때 우리가 지나고 나면 저때 살 걸 막 이렇게 후회하잖아요. 그죠? 그거나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생각들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보낸다면 그 다음에 이런 터닝 자리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대응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해본다면 굳이 막 맨날 이렇게 올라갈 때 쫓아 사고 내려 팔고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특히 상승장에서는 우리가 아주 급등했던 종목들, 내용 없는데 급등했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그냥 바로 단기 매매가 가능하지만 최근에 올라갔던 뭐 이제 뭐 롯데케미칼이라든가 뭐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이렇게 올라타기 시작하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보고 분명히 대응을 해야 됩니다. 즉 매도를 하더라도 밑에도 재매수하는 관점에서 대응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업황이 크게 돌았으면서 이렇게 돌아서는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길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전에 혹시 투자가 잘 안 되셨다면 지금은 포기하지 말고 잘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지수상으로 지금 종합지수 월봉상으로 지금 보시면은 장대 양봉이 하나 이렇게 나온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평선들이 다 수렴이 됐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아주 강력한 큰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 2230 이거는 그냥 돌파를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이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그죠?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 돈을 풀고 있죠. 그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생겨서 지금 1차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터닝할 거란 기대감이 생겨서 일단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 기대감 생겨서 올라가고 쉬었다가 그 다음에 실적 좋아지면서 올라가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면서 요번에 올라올 때 아주 강력하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 시장 올라가듯이 지난번 중국 시장 저프로 가다 올라가듯이 그렇게 타면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크게 돌아가는 그런 신관점에서 종목들 잘 대응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투자 전략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그냥 조정시 매수 관점입니다. 어디가 눌림목이 될지 모르지만 조정시 매수 관점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앞으로 턴어라운드가 할 수 있는 기대감을 보유하는 업종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보신다면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좀 말을 두서없이 오늘 이렇게 좀 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자 그러고 큰 반복된 그 사이클에서 새롭게 지금 우리나라 지수상으로는 새로운 사이클이 지금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잘 대응하셔서 좋은 수익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식있게 보시게 저 황대현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그 장세, 거래소나 코스닥, 상당히 거침없는 탄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월 20일 현재도 특히 지난 금요일 날 유럽이나 그 미국이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전약 후강의 모습을 보면서 주가의 그 탄력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안들을 좀 살펴보면서요. 과연 실적 호전 업종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나를 우리가 오늘은 찾아보는 이러한 시간을 충식있게 보시기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코스피 종합지수의 그 흐름을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바로 어제 미국의 다우나 유럽의 독일 많이 흔들었죠.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발 악재가 있었고요. 중국 부분에 악재가 있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좀 잠깐 살펴보고, 그러니까 판을 살펴보자는 거죠. 판을 살펴본 이후에 과연 우리나라 실적 시즌이 하면서 과연 어떤 부분에 변화가 있느냐, 이것을 그 현재 조금씩 그 살펴보면서 업종별 종목별 대응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그 4월 20일 그 국내 그 증시 흐름 상당히 대단했습니다. 그죠? 특히 그 주가 흐름을 볼 때
2146포인트. 신기록을 계속 일봉상은 최근에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바로 외풍, 우리가 글로벌 시장이다 그러죠. 뉴욕 증시, 다우지수나 나스닥의 주가의 하락, 또 독일의 지수 하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수급 흐름이 안정이 되면서요. 주가의 탄력도가 아주 강하게 현재 진행됐습니다. 오전장 힘들었죠. 20일 현재. 그런데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면서요. 상당폭 최근에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까지 같이 가미되는 이러한 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봅니다. 오래간만에 그 국내 증시가 제가 흡족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 빠지면 더 빠지고 말이에요. 근데 미국 빠져도 이제는 우리나라 증시는 더욱더 강하게 현재 반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거래소 지수를 본다면요. 일단 우리가 이제 종목에 들어가기 전에 큰 흐름만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서 접근을 좀 해보겠는데요. 1876에서 꾸준하게 반등했어요. 근데 2050포인트를 돌파하고 주가가 상당히 강해졌어요. 엄청나게 강해졌죠. 그래서 이거 정말 한 번은 기술적 조정. 저는 기술적 조정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최근에 수급 좋죠. 우리나라 그 체력적으로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린 실적 시즌에 있어가지고 업종의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상당히 자체 체력이 강화되면서 엄청난 탄력이 주고 있어요. 과거 같으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실적이 가시화되지 않을 때 이렇게 조정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상당히 힘이 강해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변하고 있다. 물론 가열이냐 더 가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저는 그것이 우리나라 실적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가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이 과연 어떻게 변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유망 업종을 좀 타진해 보겠는데 단기 조정이 있다면 거래소 시장은 저는 여기서 조정이 나타날 땐 도리어 실적 관련주에 호전이 되는 종목들은 과감하게 저점 매수,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게 좋다. 끌고 가면 그냥 가는 거고요. 즐기는 거고요. 그죠? 그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자, 코스닥 종합지수 정말 대단합니다. 바이오 업종, 최근에 헬스케어 관련 업종 또는 일부 IT 업종의 그 부품 관련 업종들의 주가의 탄력이 상당히 강해지면서 코스닥 시장이 더 형입니다. 지금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조정을 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주가의 그 탄력도가 아주 강하게 현재 이어지고 있는 이러한 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볼 때 참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많이 성숙했다. 과거보다 많이 변화가 있다. 이렇게 좀 느낄 수 있죠. 5일선 이평을 보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요. 길게 얘기 안 하고요. 코스닥 지수 5일선 이평을 보고요. 거래소 지수는 어떻게 봐야 되냐. 외국인의 수급을 보세요. 외국인들이 과연 1000억대 미만으로 그 매도가 축소되고 그 다음날 매도로 나타난다면 그때는 약간은 우리가 한 발 물러나는 이런 전략이지만 물러나되 다시 한번 2보 전진을 한 배팅 그 시간을 찾는 이러한 그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저는 코스닥 5일선 거래소 외국인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그 전반 4월 20일 오늘 시장에서 화두가 된 게 중국 쪽이었습니다. 어제 바로 그 지난 금요일 미국이 급락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서 중국 증시가 가열됐다. 그래서 야 이거 좀 시스템을 좀 완비하자. 그래서 약간의 가열 방지 조치를 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당히 그 부담감을 줬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림자 금융 대출 받아서 이런 신용거래한 거 이제 좀 규제를 하자. 가열됐으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과거에도 주가가 막 오르니까 너도나도 신용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신용의 그 어떤 그 증거금을 갖다 높입니다. 그래서 신용 규제를 현재 그 조율을 하는 이런 부분인데 중국도 너무 주가가 오른다. 그래서 현재 신용 거래를 규제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이 많이 흔들렸던 부분이고요. 그런 과정에 또 뭐냐면 합리화시키겠다 그러면 공매도 주식수를 늘리자. 그래가지고 1100개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주가 가열의 방지책을 줬던 부분인데, 그러나 중국은 또다시 2달 만에 그 지준율을 인하하면서 유동성 장세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뭐냐면 이런 단기 가열에 대한 시스템 만들어지지만은 건전하게 바로 그 유동성 확대 부분에 특히 이제 경기 부양이라는 부분은 결국 증시 부양이라는 얘기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밑바탕에 있다는 부분에서 중국 시장의 흐름들은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봅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중국은 지급준 비율을 이제 인하를 하게 되면서 유동성 확대의 간접적인 경기 부양책을 계속적으로 좀 하는데요. 지금 현재 중국 쪽에서 현재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또다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장세입니다. 금리 인하 미국을 빼고는요. 중국 또한 그러한 그 추세들을 일본의 아베노믹스, ECB의 그 양적 완화,
그다음에 이제 중국 또한 최근에 그 지표 부분들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그 경제 정책을 하면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라든가 지급 준비를 인하하면서 유동성 확대를 계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 부분이 주가에 부담감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규제 완화하니까 돈이 유동성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공매도 더 많이 늘려주니까. 그러나 그 밑바탕엔 그런 걸 하면서 밑바탕에는 지급준비율이든지 지급준비율 또는 금리 인하 가능성 부분이 중국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은 도리어 현재 조정 시의 매수 관점에 대한 기대감이 중국 또한 높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4월 20일 현재 이제 그 중국 차트의 흐름을 볼 때는 약간은 지금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21일 날. 그래서 현재 그 흐름을 볼 때는 변동성은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한 번은 조정을 줄 수는 있습니다. 제가 볼 때요. 그동안 많이 떴잖아요. 지금 미국 그렇죠. 유럽, 독일 지표 그 차트 흐름 상당히 밀렸죠. 그래서 이런 그 흐름들을 볼 때 현재 그 중국도 그동안 많이 떴기 때문에 또 규제가 나오면서 한 번은 흔들어 줄 수는 있지만은 이것은 완급을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도리어 우리나라는 뭐냐면 주가의 재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적 개선 관련주 쪽으로 매기가 쏠리면서 현재 어떤 유동성 장세에서 현재 그 실적에 의한 그 어떤 주가의 재편 과정에 요번 호흡조들이 나타나면 국내 증시도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그걸 볼 때 우리가 이제 실적 시즌이 들어오면서요. 그 주변적인 장세를 봤을 때 바로 유럽이라던가 또는 그 미국이 좀 흔들리고 있는 부분이고 중국도 그동안 많이 떴기 때문에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씩 올라가는 거거든요. 급하게 올라가지 마라. 천천히 올라가는 게 좋다는 이런 부분에 암시를 하고 있지만 그 바로 경제 활성화 부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흔들릴 수 있지만 그 흔들림이 도리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국내 증시 틀림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볼 때 삼성전자가 그나마 그 형의 노릇을 좀 해줬고요. 1분기 실적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건설이나 증권 또는 최근에 그 현재 화학업종까지 영업이익률의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는 과거에 상당히 일본의 아베노믹스에 있어서 환율 경쟁에서 뒤졌던 부분이 있었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재정립이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어닝 쇼크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어닝 쇼크에서 벗어나면서 과거의 적재, 석자라던가 실적이 호전되는 종목들은 현재 기술적 반등보단 추세적인 상승에 현재 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제는 유동성 장세, 실적 장세로 가는 그 시점이고요.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이 있더라도 이것은 결국 실적에 가장 주안점을 두면서 이런 종목들을 찾아가서 눌림목이던 어떤 그 타이밍을 맞추면서 매매 전략을 하시면은 상당히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숲보다 나무를 보는 전략으로 접근을 하자. 여러분들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종목에 접근을 하는 시간이죠. 바로 그 증시계부식의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실적 시즌을 우리가 그 현재 접근을 하면서 과연 지금의 우리나라 그 실적 부분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면서 업종별 종목별로 접근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하나금융지주가 1분기 실적을 깜짝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습니다. 은행업종도 이제 실적에 대한 그 기대가 높아진다. 예대 마진이라든가 최근에 들어오면서 그 전반적인 그 흐름을 볼 때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은행이 3년 만에 순이익이 다시 한번 1조 원 클럽에 진입한다는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금융주도 이제는 과거의 어닝 쇼크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감지를 해볼 수 있겠고요. 또 철강업계도 최근에 들어오면서 1분기 실적 그래도 양호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잊혀졌던 종목이죠. 포스코 얼마나 헤맸습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서서히 안정화될 수 있다는 거고 현대제철이나 세협에스틸 철강업종들이 지난보다 실적이 그 현재 양호하다. 또한 LG생활건강도 올해 영업이익이 29% 증가가 전망이 된다는 거죠. 이건 내수 관련주에 대한 그 기대, 또 중국 관련주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그 업종별 종목별로 현재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또한 뭐 바텍 같은 경우도 현재 그 IT 부품 업종이죠.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다.
이러면서 영업이익이 한 전년분기 대비 37% 증가된다. 이런 측면이 나오면서 거기에 네페스, 한글화컴퓨터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는 과거와 다른 1분기 실적들이 좋아지고 있다는 이런 측면들이 최근 뉴스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던 측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지난 12월 달 지난해 말에 들어가면서 3분기, 4분기 이후에 때는 실적만 오픈하면 그때 우리가 깜짝깜짝 아주 자지러졌어요. 예상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엄청나게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죠? 근데 최근에 들어오면서 이 부분들이 변화가 되는 거, 실적을 하니까 예상보다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건설 업종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의 주가들이 상당히 좋아졌고 현재 또 LG화학 같은 경우도요. 예상보다 이 스프레드 마진이 좋아진다 그러면서 영업이익이나 경상이익 부분에 대한 상당히 긍정적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즉 이제는 우리도 경쟁력을 갖추면서 과거에 실적 쇼크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 종목을 잘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실적에 상당히 긍정적 종목,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 종목, 적자의 흑자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중소형주든 중대형주든 지금 가는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신다면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최근에 제가 이렇게 볼 때는요. 바로 나타났던 게 어떤 종목이냐면은 지금 건설업종, 주택업종이 먼저 좋았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건설 업종에서도 서서히 대림산업을 필두로 해서 좋아지고 있고요. 화학업종의 LG화학. 이런 종목군들이 과거보다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은행업종도 얘기 나오면 철강업종까지도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물론 아직까지 제가 얘기 안 했던 업종이 있죠. 아마 자동차 업종이죠. 아직은 바로 이런 환율 부분에 따른 그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에 대한 어떤 실적이 상당히 개선된다. 뭐 이런 부분은 안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과거에 그렇지 않았던 부분, 업황들이 서서히 긍정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LG화학이 최근 석유화학 부분에 있어가지고 1분기 실적이 개선이 됐다는 겁니다. 물론 영업이익이 이제 56% 정도 증가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최근에 그 유가가 하락하면서 여러 가지 뭐 석유화학 부분의 정제 마진의 부담, 매출이 여러 가지가 있었던 부분인데 그런 분기점을 지났다는 부분이고 최근에 정제 마진이나 이런 부분이 과거보다 상당히 좋아지면서 스프레드의 격차를 많이 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이제 동기업에 대한 기대가 높고 또 1분기뿐만 아니라 제가 LG화학만 말씀드린 게 화학 업황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2분기 영업이익도 1분기 대비 LG화학을 예상치지만 30%대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저도 과거와는 다르다. 과거 우리가 작년에 상당히 뚜껑을 열어본 기대를 했는데 실망이 엄청나게 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뭐 그냥 덥덥하게 기대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상당히 예상보다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LG화학을 예를 들면 물론 최근에 나프타 가격 상승이라든가 폴리오레핀 이 부분에 그 흐름들이 계속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이게 경기 회복의 신호가 아닌가 뭐 이런 측면도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화학 업종이 나타나면서 최근 롯데케미칼 상당히 실적 호전에 대한 그 기대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만큼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차트를 보면 꾸준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하나케미칼도 오늘 급등을 하고요. OCI 모티리얼도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이러한 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업종도 이제 실적 호전을 종목을 잘 보자. 상당히 강하잖아요. 옛날 같으면 이렇게 반등하면 여기 오면은 직전 고점에 오면은 바로 밀어버려요. 그죠? 근데 그렇게 밀지 않고 주가가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판단해서 볼 때는 상당히 주가의 힘들이 과거보다는 강해졌다는 걸 느낍니다. 이것은 뭐냐면 결국 실적이라는 부분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IT 업종의 그 흐름 좀 잊혀졌습니다. SK 하이닉스 우리가 이제 보는데 이번에 1분기 실적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한 1조 5천억 정도 나오는데 근데 2분기는 비수기면 좋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2분기에도 대폭 감소가 없다. 그리고 이제 디램 업황은 2분기 후반부터 또 개선될 전망이라는 얘기 나오고요. 특히 경쟁력을 나타내는 게 저는 SK하이닉스의 디램의 미세공정 부분입니다. 수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오면서 삼성전자의 경쟁력에서 격차가 오히려 축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흐름들이 SK하이닉스의 어떤 변화, 즉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건 실적입니다. 1분기 실적에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좀 잊혀졌다 그랬죠. 과거 52,000원대까지 일반 그 대중들한테 얼마나 좋았습니까? 저도 또 이 종목 상당히 좋아했었죠. SK하이닉스 변했다.
그러나 조정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현재 조정 들어가서 이런 우리가 세기형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주가가 밀리면서 여기서 이제 박스권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흐름을 볼 때 1분기 실적이 오픈될 때 이것은 뭐 현재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부분이 나타난다면은 SK하이닉스 향의 부품 업종이라든가 뭐 최근에 삼성전자 향의 부품 업종 뭐 갤럭시 A6 뭐 이런 부분이 나타났듯이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 흐름을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실적 시즌은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미리 올라가고 현대산업개발이 올라가고 증권주가 올라가고 최근에 그 대림산업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의 주가 상승이 만들어지면서 실적의 변화가 좀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전체적으로 제가 어떤 종목이 좋다 하기보다 업종별로 좀 압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갤럭시 S6 상당히 삼성전자가 이제 변화가 나타날 때 이런 부분이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출시 효과가 크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어디에 미치냐? 그럼 반도체는 부품에 미칠 거 아니에요. 바로 현재 출시 효과가 나타나면서 반도체 및 그 아몰레드 부분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선호주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반도체 부분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상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OCI 머티리얼주 제가 그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반도체 부분에서 솔브레인, DNF라든가 ENF 테크놀로지 이런 부분이 이제 이런 그 갤럭시 S6 출시 효과가 나타나면서 실적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 흐름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 나타나고요. 또 최근 다면적 그 현재 그 디스플레이 부분이 상당히 선호가 된답니다. 그래서 LCD 아몰레드 쪽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덕산 네오룩스하고 특히 여러분 잘 아시죠? 많이 들었던 종목입니다. AP 시스템. 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고 오래간만에 기지개를 펴는 그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군들도 주가에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전기전자 쪽에 쿠쿠전자 또 아직도 이런 부분에 그 실적 호전에 대한 그 기대가 높아질 수 있다는 측면들이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LG이노텍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가 상당히 최근 우리나라 실적 그 종목들의 변화는 계속 긍정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다 보는데 예를 든다면 LG이노텍 같은 경우가 카메라 모듈 부분의 호조가 계속 이루어지고 달러 강세 효과에서 영업이익이 상당히 기대된다. 여기서 뭐예요? 실적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죠? 또한 OCI 머티리얼주도 최근에 들어오면서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도 현재 2015년도 1분기뿐만 아니라 2015년도 영업이익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특히 솔브레인도 아마 반도체 부분의 호조 부분이 2015년도에 실적 호전을 만들 수 있다는 이런 측면들이 부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워닝 머티리얼주 많이 들었죠. 바로 이 부분도 실적에 대한 그 기대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높아질 수 있겠고요. 또 우리가 중소형주에 본다면 DNF의 반도체 업황 호조 또는 고객사의 어떤 신규 라인 가동에 따른 수혜 업종으로서 성장이 지속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ENF 테크놀로지 많이 들었죠. 반도체 산업 부분 또한 주성 엔지니어 이런 그 종목군들의 주가의 그 흐름들이 가까보다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볼 때요. 주가의 그 흐름상 상당히 이제 아까 하나 금융지주, 요런 부분을 말씀드려요. 그 주가들이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현재 세기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종목군 중에 LG이노텍 같은 경우요. 주가가 보세요. 상당히 밀린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박스권의 그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주가는 이렇게 안 빠졌어요. 그동안 많이 빠졌다가 저점을 찍고 나서 현재 횡보를 하고 있다는 거. 그럼 만일에 1분기 실적 또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난다면 주가는 변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수렴화 과정이 현재 진행이 되는 이러한 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더불어서 최근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거 보세요. 이 부분도 아마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저점이 높아지고 1파동, 2파동이 되고 또 지금 눌림목 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쉴 때 이평들이 수렴이 된다든가 이럴 때 다시 한번 실적 호전 이 부분이 가시화될 때는 주가의 그 상승에 대한 기대가 계속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현재 그 흐름 볼 때 쿠쿠전자 같은 경우요. 이거 보세요. 상당히 주가가 밀렸던 부분에서 이평의 그 수렴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여기서 강력한 그 양봉 상방향 캔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왜 뜨느냐? 그것은 결국 실적의 그 호전에 대한 그 기대치가 과거보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측면들이 나타나고요. 물론 이제 이런 종목은 OCI 모터도 엄청나게 떴습니다. 몇 번 저희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쫓아가라는 얘기는 아니죠. 근데 이 종목들 이렇게 보시면은 과거 고점권에서 많이 빠지면서 이제 반등합니다. 가장 강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업황들이 과거보다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뭐 아까 중수용제 그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눌림목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실적 의존 종목군들을 집약해서 찾아본다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종목들이 많이 탄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식 개부 시기에서는요. 일단은 중국에 대한 악재 부분은 도리어 그 현재 경기 부양책이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이고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체력적인 부분이 과거보다는 상당히 강해졌다. 그것은 실적에 기인한다는 부분이고요. 건설, 증권, 화학, 또 최근에 뭐 철강, 뭐 이런 부분에서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입각해서 또 삼성전자가 갤럭시 S6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련주라든가 이런 부분을 찾는다면 여러분들도 지금 장에 상당히 수익성 부분이 긍정적으로 부각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로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 시간이다. 그래서 공부 좀 많이 하신다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큰 수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Quick, quick, quick.